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신혼을 즐기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인생을 뒤흔들 만큼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결혼이라면 마냥 행복하다는 생각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게 알지 못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평생 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일이 참 대단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좋은 사람과 결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도 행복한 결혼을 꿈꿨었고 30 초반 나이에 2년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결심한 남자친구는 배려심 깊고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싸울 일이 있어도 항상 제게 져주고 기분을 풀어주던 덕분에 연애하는 동안 저희는 크게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별로 없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살면서 어떤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서로 직접적인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둘 다 30이 넘은 나이였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했을 거라 여겼습니다. 당연한 듯이 지인들 결혼식에도 같이 갔었고 부모님을 만나 뵙진 않았지만 추석이나 명절 때면 선물을 챙겨 보내기도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집안에서도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구나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언젠가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채영아, 우리 부모님이 너 궁금해 하시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식사나 같이 할까? 아직 정확하게 결혼 얘기가 나오거나 프로포즈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먼저 부모님을 만나 뵙자고 하는 남자친구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을 결심하면 당연히 어른들을 찾아봐야겠지만 아직 우리 사이에도 확실한 얘기가 오간 것은 없었는데 그 상황에 남자친구 부모님 먼저 뵙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싶었죠.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저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이 있었고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 결혼할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마땅히 뭘 사가야 할지 몰라서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랑 한우 세트를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기분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며 긴장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예비며느리 입장에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할까 싶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영아, 정말 걱정할 것 없다니까. 이런 선물도 사실 들고 올 필요 없는데. 우리 가족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를 식구처럼 생각한다니까. 너도 만나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우리 엄마가 너 시집 오면 친정엄마처럼 잘해주겠다고 나한테 맨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너도 우리 가족을 이제 가족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 사실 저는 대학생 시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로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 어릴 때 떠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함께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저 역시 어머니의 부재를 많이 겪고 있었죠. 남자친구도 그 부분을 잘 알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저의 그런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염려해 주신다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식구처럼 생각하신다는 말이 정말이었는지 저를 정말 거리낌 없이 대하시더라고요. 사실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저도 주변에서 들었던 게 있어서 내심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보통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면 나중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들도 첫인사 자리에서는 손님 대접을 해주신다던데 어쩐 일인지 저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식구처럼 상차림을 거들게 되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건네드렸더니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앞치마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어머, 딱 맞춰서 잘 왔네. 이제 국이랑 밥만 뜨면 되는데 와서 나 좀 도와줄래? 밥이랑 국만 뜨면 된다는 얘기에 저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밥, 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냄비며 후라이팬에 음식들이 날 것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살짝 익히기만 하면 되고 국은 끓이면 돼.
거의 다 됐어. 채영아, 거기 간도 좀 봐줄래? 아, 제가 좀 싱겁게 먹는데 괜찮을까요? 그래, 우리도 싱겁게 먹으니까 괜찮아. 처음 간 남자친구 집 부엌에 들어간 것도 당혹스러운데 제가 입맛도 모르는 그 집 음식 칸까지 봐야 하는 게 참 난처했습니다. 그 앞에서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더니 남자친구는 뭐가 좋은지 거실에서 아버지와 여동생과 하하호호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지만 집에 식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드님, 따님 다 계신데 굳이 처음 보는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는 어머니의 의도가 뭐였을까 싶네요. 어쩌다 내가 손님으로 온 이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게 되었나 고민할 새도 없이 얼렁뚱땅 상까지 차리게 되었네요. 어머니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내색을 겨우 감추고 있는데 상을 다 차린 뒤에야 식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남자친구는 속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 채영이 너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집 식구 같다. 엄마, 누가 보면 채영이가 이 집 딸인 줄 알겠어. 엄마는 딸 하나 더 생겨서 좋겠어. 그러게, 안 그래도 우리 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랬는데 이렇게 식구들이고 얼마나 좋니? 채영이라도 좋지?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그 집에 들어간 지 1시간 만에 식탁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식사를 시작하면 불편함이 좀 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리여서 그런지 밥맛이 어떤지 느끼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밥을 씹어 넘기고 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영이가 우리 민준이보다 2살 어리다고 그랬나? 그럼 우리 민정이보다 언니겠네? 아, 네, 저는 올해 32이에요. 어머,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나는 우리 민준이가 30 넘어서 연애한다 그랬을 때 당장 결혼하겠다고 할 줄 알았어. 나이도 있고 맨날 여자친구 자랑을 그렇게 하니까. 대체 언제 데려오려나 오매불만 기다린 게 벌써 2년이네. 네, 저도 진작 어른들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나는 채영이랑 결혼할 거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요즘 30 넘었다고 나이 많은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네 나이 때는 애가 둘이었어. 어쨌든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 더 걸릴 것 없이 빨리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네. 네, 조만간 민준씨도 저희 집 인사드리고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계신다고 그랬나? 아유, 딸 시집 보내는데 안 싸돈이 없어서 어째? 원래 결혼은 엄마들이 알아서 착착 진행해야 하는데 바깥 사돈이 뭘 하시겠어? 아버님도 걱정이 많으시겠네. 그래도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친정엄마 목까지 도와줄 테니까 결혼 준비할 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알겠지? 그래도 말씀만이라도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채영이가 요리는 잘 못하나 보다. 국에 간이 하나도 안 맞네. 너무 싱거우세요? 제가 좀 싱겁게 먹어서 간을 너무 심심하게 했나봐요.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랑 먹는 거면 평균을 맞춰야지.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욕먹지. 아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요리에 관심이나 있나? 그래도 아버지랑 둘이 살았다는데 그럼 요리는 누가 했을까? 둘이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었니? 아, 일해주시는 분이 해주셔서요. 창피하지만 요리는 별로 취미가 없네요. 그래도 결혼해서 차근차근 배우려고요. 아, 챙겨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하긴 아버님이 교수님이라고 그랬나? 교수가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 쓴다는 것 보면 그리 어려운 사정은 아닌가 봐. 아버님 노후 준비는 잘 되셨나 모르겠네. 네? 아, 네. 뭐 그런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벌고요. 그래, 채영이 너도 일하는 여자니까 무슨 요리할 시간이나 있겠니? 나중에도 내가 반찬해서 갖다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어. 대충 들으면 마치 저를 신경 써주시는 듯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묘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투가 집안 내력인 건지 남자친구 여동생도 저한테 똑같이 굴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맨날 여자친구 자랑하길래 뭐 얼마나 예쁜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도 오빠가 그렇게 꿀리진 않은 것 같은데? 안 그래 엄마? 에이, 그럼 얘는
유유상종인데 둘 다 예쁘고 잘났으니 만나는 거지. 우리 민준이한테 딱 어울리는 아가씨야. 원래 여자는 너무 예뻐도 좋은 게 아니야. 채영이처럼 약간 모자란 듯 싶어야 덕이 있어 보이지. 언니 혹시 어디 성형한 건 아니죠? 네? 성형이요? 안 했는데요? 아, 별 뜻은 없고 요즘 다들 쌍꺼풀은 기본으로 하니까. 아니면 뭐 코라도. 성형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나도 쌍꺼풀 했어요. 눈이 엄청 진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 채영이는 얼굴에 손 하나 안 댔다니까? 모태미녀 몰라? 누가 팔불출 아니랄까봐. 식구들 앞에서까지 여자친구 편드네. 이것 봐. 오빠는 옛날부터 자기 여자친구 얘기만 나오면 난리였다니까. 언니는 남편 잘 얻어서 좋겠네요. 아, 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예비 시누이의 말에 저는 마땅한 대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돌려 까는 듯한 그 말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어요. 혹시 이런 게 시집살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래도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챙겨주시고 결혼하면 다같이 여행도 다니고 식구들처럼 지내자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 나를 정말 식구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시는구나 하며 위안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원래 식구들이 말을 솔직하게 하는 편이라며 다들 챙겨주고 싶고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시댁과의 첫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하게 집까지 올 필요는 없고 맛있는 요리 사주신다고 하셔서 밖에서 보기로 했죠. 남자친구가 선물을 고민하길래 그냥 약소하게 와인 한 병 정도만 챙겨오라고 했고 가져온 와인은 식사 자리에서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잘 드려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생각보다 제 남자친구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셨어요. 젊은 친구가 싹싹하니 말도 잘한다고 식사 내내 대화가 끊이질 않았죠. 거기다 평소 주식에 관심이 있던 남자친구와 같이 주식 얘기도 하시면서 제 걱정과 달리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버님이 대학에서 경제학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직접 뵈니 정말 배울 게 많네요. 나중에도 저한테 많이 좀 가르쳐주세요. 제가 주식이나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주식이 유행이라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꽤 깊이 알고 있어서 내가 별로 가르쳐줄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야 관심 종목만 조금 아는 거지 나머지는 완전 문외한이에요. 지금도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 포트폴리오 보고 겨우 따라만 가는 정도입니다. 투자 금액도 용돈벌이 정도고요.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지. 오래 보고 목돈을 넣어둬야 큰 돈을 만질 수 있지. 용돈벌이 정도로 단타도 좋지만 결혼하고 여유자금 생기면 장기 투자를 염려해보게. 나도 그때 가서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주식 얘기를 주고받으며 금세 친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결혼을 허락하셨으니 저도 이 사람과 결혼해도 문제 없겠다 싶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중요한 얘기를 나눴죠. 남자친구는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구할 거라며 신혼집 걱정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집을 해오면 당연히 제가 혼수를 하기로 했고 제가 남자친구 차도 사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 밑에서 어릴 적부터 투자를 배우며 저축과 투자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우리끼리 할까 얘기도 했지만 남자친구가 해오겠다고 먼저 얘기하니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상견례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아들 보내는 입장에 뭐든 해주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식이 둘이고 요즘에는 아들이나 딸이나 결혼시킬 때 큰 돈이 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집을 다 해주기가 좀 어려울 듯 싶어요. 민준이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돈댁도 여유가 좀 있으신 듯 싶던데 어떠세요? 사돈만 괜찮으시면 요즘 여자라고 혼수만 해오는 세상도 아니고 적당히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애들이 결혼한다는데 못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도와줄 의사는 있습니다. 딸 보내는 입장에서는 사실 반반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전에는 남자친구 통해서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상견례에서는 양쪽 집안에서 반반해서 보내자는 의견이 모였네요. 저야 애초에 우리 둘이 해결해도 될 거라 생각했던 입장이라 그 일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만 미리 얘기를 듣지 못했던 게 좀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시댁 도움 받지 않고 결혼하는 게 여자인 제 입장에서 유리할 거라며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못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여자도 일하고 며느리 사이 동등한 세상에 시작부터 공평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말이에요. 결국 저희는 양쪽 부모님 도움을 받아 반반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쪽 집안 사정이 어떤지 자세히 모르니 저희 둘이서 잘 상의해서 예산을 알려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눌수록 남자친구 말이 자꾸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신도시 대형 평수 아파트를 얘기하기에 시댁에서 몇 억은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도 부모님이랑 제대로 대화가 안 되었었던 건지 집을 보고 가격까지 알아보고 헤어져서는 다음 날이면 그 정도는 어렵겠다고 다시 알아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어렵게 시간 빼서 신혼집 알아보러 다니는데 기껏 다녀와서는 자꾸만 가격 때문에 안 되겠다고 말하니 저는 대체 생각하는 예산이 얼마인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확실히 알려줬으면 싶은데 그런데 남자친구는 뭐가 걸리는지 자꾸 말을 피하더라고요. 차라리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해봐. 그래야 예산에 맞게 생각할 것 아니야? 그게 우리 부모님도 여기저기서 마련하시는 거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 동생이 내년에 시집갈 것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기껏 집만 보고 와서 돈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야. 우리 아버지도 큰돈 만들려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안 그래? 그건 그렇지. 나도 물어보는데 자꾸 확실히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이번엔 꼭 확답 듣고 올게. 미안해 채영아. 부모님이 사정이 있으시다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더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몇 억이라는 돈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융통하시려면 곤란한 부분도 있으시겠죠. 우리 아버지야 저 하나 시집 보내면 그만이지만 남자친구는 내년 초에 결혼할 동생도 있었으니 이래저래 고민스럽겠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얘기가 다소 황당하더라고요. 부모님이 3억까지는 될 것 같대. 근데 주는 건 좀 그렇고 빌려주는 건 어떠냐고 그러시는데 대신 이자 없이 천천히 갚으라고. 어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나쁜 제안은 아니야.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제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식 사정 고려해서 이자 없이 빌려주신다는 제안도 당연히 감사한 얘기지만 그럴 거면 애초에 말씀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괜한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저희도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대출받아서 충분히 시작할 형편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빌려주신다는 얘기가 마냥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나는 좀 당황스럽네. 그럴 거면 차라리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안 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그래도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고 그러는 것도 불편하고 민준 씨만 갚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갚아야 할 돈인데 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게 왜 부담스러워? 우리 부모님도 이제 곧 은퇴신데 자식 둘 보내놓고 노후가 신경 쓰이겠지. 자식들 결혼한다고 돈 다 털어서 줘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겨우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백세 인생을 어떻게 보내시겠어. 노후 자금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야. 그럼 여동생한테도 빌려주신대? 그건 아니지. 부모님이 우리한테 빌려주신다는 거는 나중에 부모님 집을 나한테 물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집은 어차피 나한테 물려주실 건데 그동안 두 분이 생활하시려면 어느 정도 여유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매달 얼마씩 두 분 생활비처럼 갚아드리고
감사하면 이자 대신 용돈을 챙겨드리면 돼. 글쎄, 빌리더라도 그냥 은행에서 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빌려달라 해도 그냥 주실 뿐이라 우리 아버지한테도 빌려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더 감사한 거 아니야? 내가 결혼해서 아버님한테 더 잘하면 되잖아. 너만 좋다면 나중에 모시고 살아도 되고. 나는 더 좋은 생각 같은데? 남자친구는 이제 가족들 사이에 뭐 그렇게 계산적일 필요 있냐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평소에도 긍정적인 편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할 문제에서까지 가족 정을 얘기하는 건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돈은 공짜로 받겠다니 그건 우리 아버지한테 못할 일이다 싶었죠. 제가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아버지는 무슨 그런 황당한 계산법이 있냐며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그래도 공증도 안 쓰고 돈 거래가 제대로 되겠냐며 빌릴 거면 차라리 은행 돈을 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안 좋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놈 그래도 주식도 하고 돈머리가 깨어있는 놈인 줄 알았더니 아무리 생각이 짧아도 그럴 수가 있냐? 돈 빌려서 시작하면 돈 빌려준 사람은 생색은 생색대로 낼 거고 니들은 돈 갚으면서도 매번 빚진 기분일 텐데 그럴 거면 은행 돈이 낫지. 괜히 고부지간에 눈칫밥 먹을 일 있어? 그건 그래도 이제 없이 빌려주신다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 민준 씨 부모님도 사정이 그러셔서 그래. 자식들 그 돈으로 결혼시키고 나면 여유가 없으시고 나중에 집까지 물려주시려고 생각하니까 자식한테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고 싶으신가 봐. 사람 일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애초에 처음에는 집을 해온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놓고 상길래에서는 반씩 도와주자 그러더니 이제는 빌려준다고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나중에 물려받더라도 그건 그때 일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도 아버지가 화내셔서 애써 남자친구 부모님 편을 들었지만 사실 저도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집이 탐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돈을 빌려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었죠.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식 자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서로 꽤 큰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도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뭐가 불만인지 제가 어차피 식구들 사이에 자꾸 선을 긋는다며 섭섭해 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그래. 채영이 네가 그러자니까 우선 알겠어. 그럼 우리도 예산 낮추고 눈을 낮춰야 돼. 민준씨, 나는 신축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필요 없어. 구축도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잘 사는데 오히려 싸게 사서 나중에 재개발 기대하는 것도 투자 가치적으로 나쁘지 않고 시작 단계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이 2억에 여유있게 쓸 돈이 몇천 정도 더 있었고 남자친구는 현금 1억과 주식계좌에 몇천 정도가 있다더라고요. 마침 마음에 든 아파트 가격을 생각해보니 각자 1억씩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으면 충분하겠다 싶었죠. 나머지 혼수나 기타 결혼 준비 비용은 나중에 계산되는 것 봐서 여윳돈에서 해결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각자 1억씩을 마련하기로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큰 집 문제가 해결되니 나머지는 어려울 것도 없었어요. 혼수야 가전제품이랑 큰 가구들만 생각하면 되었고 리모델링 문제는 집 계약하고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죠. 그 뒤로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쁠 때였습니다. 몇 주 안에 돈을 마련하겠다던 남자친구는 자꾸 시일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이게 꼬여가지고 며칠 안으로 해결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처음에는 통장에 당장 1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투자 관련해서 일이 꼬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곁에서 투자를 해봤으니 자금 융통이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도 이해는 했어요. 그래도 자꾸 미뤄지다 보니 더 미루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채영이 네 돈으로 먼저 계약하면 안 될까?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고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이 내 돈인데 누가 먼저 내든 뭐 어때?
나중에 혼수나 이런 건 다 내 돈으로 결제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래도 나도 쓸 데가 있는데 갑자기 1억을 더 마련하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왜? 너 2억 넘게 모았다며. 너도 어디 묶여 있어? 나는 혼수 마련할 돈만 빼고 다른 데 넣었지. 그런데 남자친구는 자기 돈 1억은 어디 넣었는지 말을 안 하면서 제 여윳돈의 행방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도 사생활이 있으니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들 사이인데 벌써부터 비밀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는 민준 씨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나만 말해야 하는 건 불공평하잖아. 채영이 너는 가끔 너무 딱딱하게 굴어. 그래, 나도 말해줄게. 사실은 나 그 돈 주식에 넣어놨어. 단타로 치고 빠질 건데 아직 수익이 안 나서.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결혼자금을 주식에 넣었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님 도움도 안 받는 상황에 내가 여윳돈이라도 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랬어. 1억이라는 돈이 어디 아무 때나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민준 씨 여태까지 그렇게 큰 돈 투자해 본 적도 없잖아. 정보는 확실히 알고 하는 거야? 나도 진짜 괜찮은 정보 듣고 단타로 넣은 거야. 물론 지금 하락세지만 이거 금방 오른다. 이럴 때는 버텨야 된다니까. 잘하면 2배도 가능해. 진짜야. 그러다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대체 언제 말하려고 그랬어? 채영아, 이거 한두 달 안에 회복할 수 있어. 진짜 걱정할 것 없어. 이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고급 정보라고. 그러니까 우선 네 돈으로 해결하자. 집은 먼저 계약해야지. 나도 지금 2억은 없어. 나는 1억씩 하기로 해서 나머지 1억은 아버지 빌려드렸거든. 뭐? 네가 번 돈을 왜 아버님을 드려? 아버님 무슨 문제 있으셔? 그건 아니고 아빠가 이번에 은퇴하시고 사무실을 내시잖아. 거기 좀 빌려드렸지. 채영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야말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큰 돈을 아버님을 갖다 드려. 우리 결혼은 어쩌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초에 1억씩 각출하기로 한 건데. 나는 1억 그대로 있어. 나머지 돈은 내 돈인데 어떻게 쓰던 그걸 민준 씨 허락을 받아야 돼? 당연하지.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 아니야? 그런데 그 큰 돈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님을 빌려드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던 분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 그러다가 더 큰 돈 잃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학교에만 있었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아?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애초에 내 돈 필요한 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니야. 그냥 내가 투자처 삼아서 빌려드린 거고 언제든 필요하면 금방 돌려준다 하셨어. 그렇다고 내가 민준 씨가 1억 묶여서 그 돈 다시 달라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아빠가 민준 씨 뭐라 생각하시겠어? 그러는 민준 씨는 나한테 허락받고 거기 투자한 거야? 애초에 민준 씨가 거기 투자해서 돈 잃지만 않았어도 이런 얘기 나올 일도 없었어. 남자친구는 내가 모은 돈이 결혼하면 모두 자기 돈이 될 줄 알았던 건지 결혼 전 내 돈을 왜 자기 상의 없이 아버지 빌려드렸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퇴하고 사업 벌려서 쫄딱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냐며 평생 공부만 하시던 분이 세상을 모른다며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애초에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을 왜 공유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자기처럼 주식에 몽땅 털어넣은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내 아버지에게 빌려드렸다는데 그 일을 가지고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자신을 기만했다며 난리를 치더니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전했는지 그날 이후로 그 집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예쁘게 보고 딸처럼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언제는 부모 자식 간에 돈거래 하는 거 아니라면서 우리 도움은 쌩 무시하더니 그래놓고 너는 네 아버지한테 그 큰 돈을 덜컥 빌려주니? 니들 부녀 관계는 뭐 특별하고 우리 사이는 남 같니? 너 당장 잘못했다고 와서 빌어. 언니, 결혼 전부터 친정에 돈 갖다 주고 그러는 거 남들이 보면 욕해요. 솔직히 이 정도면 파혼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라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친정에 갖다 준 돈 다시 들고 와요.
그러면 내가 오빠랑 부모님한테 말씀 잘 드려볼 테니까. 나도 언니 돕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정말 크게 실망하셨고 오빠는 엄청 화났어요. 반대로 생각해도 당연히 화낼 만하지 않아요? 결혼 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집 식구들은 사정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자기 아들 오빠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엄한 저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 빌으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파혼만은 시키고 싶지 않은 건지 애먼 절 붙들고 와서 잘못했다 빌으라며 그러는 그 집 식구들에게 그제서야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소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보니 역시 이런 식구들이랑 사도 맺을 바에는 평생 혼자 살자 싶더라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남자친구였죠. 그 뒤로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는 그 집 식구들 괴롭힘에 제가 못 참고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파혼을 얘기하러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놈이 먼저 선수를 치네요. 재영아, 우리 그냥 파혼하자.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돈 돌려받고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식구들이 전화해도 잘못 없다 그랬다며. 기회를 줬는데도 반성할 생각 없는 너를 보고 많이 실망했어. 그리고 아버님도 참 대책 없으신 것 같고 어떻게 사위한테 한마디 상의를 안 하실 수 있냐? 대체 누가 누구더러 실망했다고 하는지 끝까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참 무슨 염치인가 싶더라고요. 민준씨, 어차피 헤어지는 사이니까 나도 길게 얘기 안 할게. 애초에 우리 1억씩 내기로 했고 혼수나 결혼 준비 들어가는 돈 외에는 내 돈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쓰던 민준씨가 관여할 필요 없어. 그리고 자꾸 우리 아빠가 돈 떼어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아빠 그 돈 필요하신 분 아니고 나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걸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던 민준씨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자. 결국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죠. 예식장을 취소하고 위약금도 제가 냈네요. 근데 그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결혼까지 했다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다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적은 돈으로 액땜했다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집안이랑 잘 끝냈다며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다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상해하는 제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좋게 봐오셨던 아버지 제자였는데 옛날에 가끔 지나가는 소리로 사위 삼고 싶다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제가 어렸고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은 제가 원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파혼까지 하고 보니 제 안목에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남자가 그렇게 뻔뻔한 놈인 줄도 몰랐으면서 다음에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그분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만났던 그 사람과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첫 만남에 저희는 서로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와 헤어지고 한동안 누구를 만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사정을 미리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제게 부담 없이 다가와 주었고 그렇게 좋은 친구로 시작해 한 달 만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운명이다 싶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모든 것이 짜맞춘 것처럼 잘 맞았거든요. 좋아하는 음식, 장소, 취향부터 나중에 신혼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까지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통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연애 반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빠르다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루빨리 서로의 평생을 약속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오래 봐왔던 제자라 더 검증할 필요도 없다며 단번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예비 시부모님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만났더니 그제야 가족 같은 시댁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불편할까 저보다 전전긍긍하시며 저를 마음으로 아끼고 예뻐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알고 있던 지금의 남자친구는 혹시 제가 상처받지 않을까 결혼 준비 내내 저를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사실 애초에 이 사람과는 돈 문제로 다툴 일도 없었어요.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라 부모님은 저희만 좋다면 뭐든 도와주시겠다고 했었고 이 사람도 능력이 있어서 본인 힘으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낼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때에 하필 불청객이 나타났네요. 파혼하고 반년 만에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 갑자기 파혼을 모르자고 하는 겁니다. 채영아, 내가 미안해. 나 그동안 후회 많이 했어. 나 뉴스에서 아버님 봤어. 하신다는 사업이 투자해서였어? 왜 진작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도 그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너한테 몹쓸 짓 했다 싶어서 사실 그동안 후회 많이 했어. 그동안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용기도 못 냈는데. 그래도 나 정말 너 놓칠 수 없어. 우리 다시 결혼하자.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반년 만에 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마 뉴스에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 혹해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그때 아버지는 교수직을 하시면서 취미로 하시던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으시다며 은퇴 후 투자 사무실을 차리셨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돈도 사실은 제 투자금이었습니다. 제가 양가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시작해보고 싶다 했더니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며 제 돈을 컨설팅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평소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며 제게 투자 정보도 잘 알려주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결혼 전 결혼 선물 삼아 해주고 싶다며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신 포트폴리오로 제 돈을 맡아주신 거죠. 이 얘기를 사실대로 한다면 전 남자친구 성격에 자기 돈도 공짜로 맡아달라, 포트폴리오 보여달라, 쌩 난리를 칠 걸 알았기에 말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단타를 주로 하는 그 사람 성격상 단기간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혹시 우리 아버지나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아버지가 자리 잡고 나지면 알리려고 했지만 내 돈 1억으로 그 난리를 치는 걸 보고는 역시 말하지 않기를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아버지는 투자 전문가로 꽤 알려지셨고 최근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러니 평소 주식 관련 정보를 자주 접하던 전 남자친구가 그걸 보게 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할 거고요. 그동안 용기가 없었다고? 우리 아빠 뉴스 보고 이제 와서 찾아온 거 아니고? 왜? 우리 아빠 잘 나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아까웠어? 그래도 이제 민준 씨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 곧 결혼해.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뭐? 너 결혼한다고? 아니 나랑 헤어진 지 겨우 반년 만에? 너 그동안 양다리 걸쳤냐? 어떻게 반년 만에 결혼을 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 당신이랑 헤어지고 아버지 소개로 만난 사람이야. 당신이랑 만날 때는 확신을 못 느꼈는데 이 사람은 보자마자 확신이 들더라고. 애초에 우리는 인연이 아니었나 봐. 채영아,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정이 있는데 너 나랑 결혼까지 생각했잖아. 그 사람이랑은 나랑 헤어지고 충격받아서 좋아 보이는 거야. 나 그동안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참, 사람이 얄팍하다. 애초에 먼저 파혼하자고 했던 것도 그쪽이야. 애초에 당신이 우리 아빠 뉴스를 안 봤으면 나를 찾아왔을까? 나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물론 그건 당신이 가장 잘 알겠지. 더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앞으로 찾아오면 우리 아빠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정말 황당하게도 그 인간은 제가 쫓아내는 그 와중에도 그러면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서 좋은 투자처를 알려줄 수 없겠냐며 구차하게 매달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에 투자했던 일이 회복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헤어지기를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 그렇게 돌변하는 걸 보면 사람은 한 면만 봐서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정신을 차린 건지 그 인간이 그 뒤로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사히 결혼 준비를 마쳤고 얼마 전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네요. 그래도 한번 파혼했던 그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제가 이 결혼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와 남편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믿음과 확신이 있고 앞으로도 실패 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